매번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놀란 감독의 또 한편의 생존 드라마 덩케르크 리뷰입니다. 이 차 대전이 한창인 세계, 시야가 좋으면 영국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프랑스의 해변 덩케르크에 40만의 영국군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곳을 탈출하려는 영국군들,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러 나선 민간 어선, 하늘에서 독일군의 공습을 막아줄 전투기까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일주일간의 다이나모 작전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전쟁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쭈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영화는 덩케르크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 대부분의 장면을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이맥스 상영관을 예매하시느라고 손가락이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에 다시 오픈한 용산 그 아이맥스관 같은 경우에는 70mm 아이맥스 상영관과 가장 유사한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꼭 그쪽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아니더라도 화면이 일단 뭐 시원시원하고요. 굉장히 압도적이고 약간 웅장하다는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뭐 나중에 뭐 VOD나 IPTV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극장 가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이 영화의 첫인상은 약간 클래식 고전 영화를 보는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전쟁 영화긴 하지만 기존에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스타일의 전쟁 영화입니다. 사실상 뭐 재난 영화, 뭐 생존 드라마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전쟁 영화 치고는 독일군의 모습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 아주 살짝 비추긴 하지만 그마저도 저기 독일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살짝 비추기 때문에 어떤 적군이 없이 그냥 이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재난 사건들에 또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모습들을 담고 있어서 기존의 전쟁 영화에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또 미국군이 아닌 영국군이 나온다는 점 역시도 조금은 다른 색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일단 이 영화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영화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러티브가 없어요. 뭐 이야기라고 할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그냥 그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영국군들을 무사히 구조해낸 그 사건을 그리고 있고, 실제 역사에서도 대부분의 영국군들이 구조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물론 그거는 역사 속에서의 결말이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의 결말은 여러분들이 직접 극장에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기존 그 놀란 감독의 영화들처럼 주구장창 설명을 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사실 이 놀란 감독의 영화는 대사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놀란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나 싶을 정도로 대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작품들은 어떤 새로운 설정, 새로운 세계관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해야 됐기 때문에 설명적인 대사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어떤 현상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는데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혹은 어떤 사건들이 또 벌어질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사이사이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연출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렇게 설명적인 이야기를 포기한 대신 놀란 감독의 또 다른 특기인 이 편집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게 육지에서는 일주일, 그리고 바다에서는 하루, 하늘에서는 1시간의 시간을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자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었는데, 살짝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중후반부쯤 되면 요런 연출을 또 하기 위해서 이런 시공간의 차이를 뒀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세 무대마다 각각의 다른 주인공들이 서로 교차되는 어떤 지점들이 나타납니다. 공간과 시간을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해서 하나의 공간, 하나의 시간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연출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로 어떤 대사들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아도, 뭐 어떤 그렇게 내가 막 설명을 많이 듣지 않고
어떤 풍부한 이야기가 많이 담아있지 않아도 충분히 극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호불호는 바로 음악인데요. 음악이 대사가 없는 대신 이 영화의 극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셉션을 연상시키는 좀 긴장되는 음악, 때로는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역시도 초반에는 야, 이거 음악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음악이 너무 앞서 나가는데, 음악으로 너무 이거 감정을 이끌어내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중반부를 지나면서 제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딱 그 지점부터는 음악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의 어떤 포화 소리, 물 소리, 여러 소리들이 막 섞이면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음악인지 아니면은 그냥 배경음인지 헷갈릴 정도로 잘 몰입을 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음악이 거슬리는 분들은 끝까지 몰입을 오히려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자, 또 하나의 호불호는 바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중반부 있는데 그 지점까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무대, 새 주인공들이 서로 교차되고 만나는 지점들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앞선 이야기들, 즉 초중반부의 이야기는 거의 단선적으로 대사도 없이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일어나겠다라는 복선도 없이 그냥 쭉 흘러가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고 저 역시도 초반부는 조금 지루했어요. 또 새 지점이 딱 만나는 순간 혹은 이게 편집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순간에 뭐지? 이건 뭐야? 하고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실 때 메멘토라든지 제가 기존에 리뷰해드렸던 미행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처럼 혹은 사실 이 영화는 제일 가까운 게 인셉션이거든요. 인셉션에서 봤던 그런 느낌대로 약간 이렇게 순서가 좀 섞여 있으니까 그거를 또 잘 캐치하면서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 영화는 전쟁 영화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에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전쟁 영화들에서 봤던 장면들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을 넘나들지도 않아요. 바로 옆에서 전우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울거나 좌절하거나 말리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감정이 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배제돼 있어요. 너무나도 냉정하게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고 체념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덩케르크 해변에 있었던 주인공들은 오로지 나만이라도 저 친구들만이라도 제발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냉혹한 현실과 분위기가 이 영화 전체를 굉장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기존의 전쟁 영화들처럼 사지가 절단되거나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거나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모습 역시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갸우뚱하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초반에 말씀드렸던 독일군의 모습이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긴박하게 작전을 짜 내려가면서 적군들과의 서스펜스나 스릴 역시도 이 영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엘리펀트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데 학생들이 도망을 가는데 비명을 지르거나 이러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야, 뭔 일 있어? 뭔 일 있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교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굉장히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만들어낸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 영화 덩케르크를 보면서도 실제라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나왔던 메시지, 장님이 코끼리의 어느 부위를 만지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였는데 덩케르크도 사실 그런 메시지가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덩케르크에 있었던 군인들의 심정과 영국인들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 혹은 공군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막바지에 가서 느끼는 약간 그 씁쓸한 맛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겠죠. 그러나 이런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실제 현장에 있는 몰입감을 극대화하는데요. 그래서 영화라기보다는 좀 다큐멘터리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거친 날씨에도 계속해서 촬영을 했었고 배가 자초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영화 속에 등장했던 전투기 역시 실제 2차 대전에 활용됐던 스피파이어 전투기를 구동을 해서 촬영을 한 거고요. 다이나모 작전에 실제로 영국군들을 실어 날랐던 배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배들을 공수해 와서 다시 덩케르크 해안에 띄워서 장면을 촬영을 했으니까 아마 그런 느낌 때문에, 즉
CG로 가서 조금 쉽게 가도 될 부분들까지 어렵게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면 때문에 몰입감이나 현장감이 뛰어났던 것 같고,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좀 들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영화에 톰 하디 그리고 킬리언 머피, 토르 1편의 감독이자 배우인 케네스 브래너까지 출연을 하시는데 굉장히 쟁쟁한 배우들이거든요. 그러나 배우들이 막 연기 같은 연기를 일부러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많은 분들에게 선뜻 야, 이 영화 최고, 따봉, 무조건 보세요 라고 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지점이 있는 영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헐리우드의 전쟁 영화의 문법을 따라가고 있지 않고요.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도, 누군가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긴 좀 뭐합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뭐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또 아니었어요. 좋은 영화였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고, 놀란 감독이 만들었던 기존의 영화들처럼 이 영화 역시 이후에 다른 영화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끼리 뭐 댓글로 이렇게 뭐 티격태격 싸우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덩케르크를 감상하시고 느낀 감정들, 감상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먼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